안녕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갉아먹던 결혼 생활을 깔끔하게 끝내버린 여자입니다. 결혼이란 것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행복을 두 배로 불려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서로의 인생을 오히려 갉아먹게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안타깝게도 전 후자에 속했었죠. 저 말고도 요즘엔 이혼한 부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곳엔 그런 분들의 사연이 자주 공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사슴 농장을 운영하셨습니다. 녹용이나 건강즙 등을 팔며 외동딸인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참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었죠. 그런 두 분 중 엄마는 제가 9살 때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늦게 발견된 암이 엄마를 빼앗아가고 말았거든요. 혼자 절 키우시던 아빤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빤 제가 13살 때 재혼을 하셨어요. 전 남편과 사별을 했다던 새엄만 저보다 무려 5살이나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오셨죠. 솔직히 처음에 전 새엄마와 동생이 싫었습니다. 친엄마의 자리를 누가 대신한다는 게 싫었고 그 새엄마가 데리고 온 동생도 좋아할 수가 없었거든요. 누나, 누나 나도 데려가면 안 돼? 누나, 이거 먹을래? 아빠가 주신 건데 누나랑 나눠 먹고 싶어. 그렇게 싫은 티를 냈건만 이상하게 동생은 절 졸졸 따라다니더군요. 알고 봤더니 새엄마에겐 저보다 2살 어린 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그런 자기 누나를 많이 좋아했는데 새엄마의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그 딸도 함께 하늘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새로 생긴 누나인 절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매몰차게 굴어도 넘어지면서까지 절 따라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불량식품을 반 나눠주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죠. 서정아, 난 네가 죽은 내 딸 대신이라서 예쁜 게 아니야. 그냥 서정이 너라서 꼭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거야. 아주만 천천히 기다릴 테니까 나중엔 꼭 엄마라고 불러줄래? 새엄마 또한 막무가내로 마음을 열지 않던 제게 천천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투정을 부리고 말문을 닫아도 새엄만 다정함으로 자꾸만 제 마음속 얼음을 녹이셨죠. 결국 전 그런 새엄마에게도 마음을 열고 진짜 제 엄마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뒤 저희 가족은 아주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무릎에 누워 엄마가 해주시는 오이팩도 받고 사춘기가 넘어서도 절 잘 따르던 동생의 첫사랑 고민 상담도 해주면서요. 아빤 그렇게 2사람과 잘 지내는 절 보며 안도 한 듯 가끔은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죠.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했던 동생은 미국의 좋은 대학에 합격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한 뒤 아예 거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을 구해 고연봉자가 되어서요. 부모님과 전 많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멋지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동생을 응원해 주었죠. 한편 전 대학 졸업 후 피나는 노력 끝에 26의 7급 공무원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런 전 소개로 만난 2살 위 남편과 34살 때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7급 공무원이었지만 저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죠.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던 남편은 빨리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에 대학에 가지 않고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9급에서 8급, 그리고 7급으로 비교적 빠른 진급을 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전 제 자신을 믿어요. 내가 날 못 믿으면 누가 날 믿어주겠어요? 내가 날 인정해줘야 주위에서도 인정받는 법이더라고요. 남편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내 인생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상견례와 결혼식엔 동생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었는데 동생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남편에게 참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부모님은 서로 많이 다른 성격을 가지셨지만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아버진 자식들에게 아주 엄한 분이었고 시어머니 채찍을 주로 휘두르던 시아버지 대신
자식들에게 다정한 당근을 주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남편의 동생인 시누인, 시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절 예뻐해 주셨던 거죠. 남편은 자신이 무서워하던 시아버지와 편하게 지내던 절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인 그런 절 좀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새언니는 어디서 좀 여우 같다는 말 많이 안 들어봤어요? 아니요. 왜요? 아니, 그 무뚝뚝하던 저희 아빠가 새언니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 올리는 무슨 기술이 있나 싶어서요. 새언니 원래 남자 많았죠? 네? 직업도 좋겠다. 이 남자 저 남자 엄청 후리고 다녔을 것 같은데요. 아이, 말해봐요. 신우인 말을 이기적이고 못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남편과도 앙수처럼 다투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그 천사 같던 시어머니께도 많이 혼났고요. 게다가 성인이 되어선 맨날 밤늦게까지 술 먹고 클럽을 다니다 길바닥에서 잠이 들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시아버지께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엄청 야단을 맞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누인 힘들게 전문대 졸업한 뒤 성형과 노는 데만 관심을 갖다 20대 후반에 겨우 한 패스트푸드점의 직원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아버지께서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구한 직장이라고 했죠. 시아버진 그런 시누이를 늘 못마땅하게 여기셨는데 그래서 시누인 제게도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 초부터 시누인 제게 저런 식으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저도 매번 참지만 않았습니다. 인기가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아무나 만나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가씨, 다 큰 성인 입에서 후리다가 뭐예요.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그게 다 부모님에 대한 평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 입장에서 조심해야죠. 네? 기가 막혀.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 동생 같아 사는 말이니까 뭐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가씨는 밖에서 예의 없다는 말 좀 듣죠? 아까 말했듯이 내 행동은 곧 부모님의 평가다. 이 말 꼭 새겨두셔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제게도 반격당하고 시부모님에게도 꾸지람을 듣자 시누인 갈수록 입이 대빨 나오더군요. 그런 시누인 사치도 심하고 욕심도 많았는데요. 한 번은 제 물건까지 훔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4년쯤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죠. 제겐 결혼할 때 동생이 선물해줬던 비싼 브랜드의 팔찌가 있었는데 전 그 팔찌를 늘 부적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그날은 시댁에 갔다 설거지를 하느라 잠깐 팔찌를 풀고 있었는데 분명 식탁 위에 올려뒀던 팔찌가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매의 눈초리에 의해 범인이 신우임은 금세 밝혀지고 말았죠. 정훈이 너 당장 경찰 불러라. 내가 자식을 도둑으로 키웠구나. 잘못했어요, 아빠. 그냥 예뻐서 잠깐 차고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새언니, 잘못했어요. 만약 또 내 물건에 손대면 그땐 바로 경찰 부를 줄 알아요. 선처도 없을 줄 알라고요. 시아버지가 경찰 이야기를 꺼내시자 신우인 울며 불며 싹싹 빌더라고요. 전 그런 신우에게 진심을 담아 경고했죠. 그렇게 엉엉 울던 신우의 원망의 화살은 갑자기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왜 오빠 능력도 없어서 새언니네 동생처럼 나한테 저런 가난 선물 못 해줘? 오빤 동생도 아니고 오빤데 이 무능력한 인간아.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뭐?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기가 막혀서. 신우인 대뜸 제게 팔찌 선물해준 제 동생과 남편을 비교했던 거예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신우이와 크게 다툼을 벌였습니다. 저도 신우이 말은 어이가 없었지만 실은 그때 남편의 눈치를 좀 봤었어요. 그건 당시 제 결혼 생활을 점점 망치고 있던
불편한 사실 때문이었죠. 연애 시절엔 분명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건만 결혼한 뒤 남편은 제게 점점 자격지심을 가지더군요. 우린 저녁 식사라며 주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무진 달랐어도 서로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이렇게 투덜대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그놈의 시작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당신이나 나나 어쨌든 똑같은 취급 아니야? 아이,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마누라한테 뒤처지면 자존심 상해서 어떡하냐는 말을 하냐 말이야. 뭐? 누가 그래? 대놓고 농담이랍시고 말하는 상사도 있고 다들 뒤에서 날 결혼 잘한 놈으로 봐. 당신 말고 나만. 그게 뭐겠어? 아,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똑같은 7급이어도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다르다느니 뭐라느니. 기분 나빴어 정말. 당신도 진짜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나도 집 형편만 좋았으면 진득하게 공부해서 7급이든 5급이든 다 붙었어. 아무래도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 9급부터 시작한 사람과 7급부터 시작한 사람은 보는 시선도 다르고 진급의 한계도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자꾸만 자존감이 떨어졌던 거예요. 전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남편의 자존감을 올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누가 당신을 무시하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갈수록 자격지심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제게 자신보다 잘나서 좋겠다고 비아냥댔고 말다툼할 일이 생기면 미안해. 난 고졸의 9급 출신이라 그래. 라고 빈정대더라고요. 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해 이듬해 딸을 낳았습니다. 자연스레 출산휴가 1년 정도의 육아휴직을 쓰게 됐는데 한 번은 남편이 희죽거리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당신이 육아휴가 써서 너무 좋아. 왜? 내가 집에서 당신 챙겨주니까 좋아서? 당연하지. 그땐 그냥 제가 전보다 더 가정을 돌볼 수 있어 좋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복직할 날이 다가오자 자꾸 제게 휴직 기간을 늘리라며 억지를 쓰더라고요. 외벌이만으로 충분한 상황도 아니고 집도 사야 하는데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제가 일찍 잠든 줄 알고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절대로 육아휴직 더는 안 쓰겠대. 이대로 가다가 금세 육구까지 달 텐데. 하, 난 솔직히 집사람이 지금보다 더 잘 나가는 걸 보기 싫어. 집사람이 집에만 있을 때가 더 좋았단 말이야. 내가 괜히 자격지심 느낄 일 없으니까. 솔직히 여자가 돼서 남편보다 잘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결혼 전엔 좀 자존심 상하긴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자존감이 너무 깎이네. 아, 확 그냥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그냥 집에서 애 낳아보라고.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아, 나중에 애 좀 크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마트 캐셔 같은 거. 그런 거나 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제 복직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전 재웠던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지 않고 있던 절 보곤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죠. 전 그런 남편에게 말했어요. 애깨니까 조용하게 말할게. 난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자격지심 느끼는 것 같아 많이 눈치도 보였고 속상하기도 했어. 근데 당신 체면 세워주겠다고 내가 힘들게 들어간 직장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이 무슨 마음인지도 이해는 하겠는데 난 내 인생도 소중해. 그러니까 더 이상 선은 넘지 마. 만약 남편이 자격지심 때문에 괴로워하기만 했다면 저도 남편이 마냥 안쓰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제가 노력해서 일군 결과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기도 창피했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뒤 아무래도 부부 사이가 전과 달리 멀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의 자격지심은 점점 제 동생애로까지 향하더군요. 동생은 많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에 들어왔는데 올 때마다 가족들의 선물을 사오고 그러지 못하면 한국에서 사서라도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어요. 자신이 잘 된 건 다 가족 덕분이라면서요. 그런 동생은 첫 조카인 저희 딸의 선물도 정말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너무 비싸서 고민하다 사지 못했던 몇백만 원짜리 고급 유모차라든지 메이커 아동복에 눈이 돌아갈 만한 고가의 장난감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말이죠. 어차피 애는 금방 크니 이런 거 사줄 필요 없다고 해도 동생은 한사코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에게 너무 고마웠는데 남편은 또 못난 자격지심이 발동했던 거예요. 처남은 돈이 썩어나나 봐. 우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애가 얼마 못 쓰니까 안 사줬던 건데 자기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아니면 뭐 우리보다 돈 잘 번다고 돈 자랑이라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가 벌만큼 버니까 그만큼 누나인 나도 조카도 챙겨주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떻게 선물해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뭐 못할 만한 건 아니잖아. 누구 뭐 돈이 없는 줄 아나. 당신 지금 내 동생 돈 잘 번다고 질투하는 거야? 제발 그 자격지심 좀 제발 어떻게 해봐. 그리고 내 동생 봤을 때 그딴 소리 하기만 해봐. 질투는 무슨. 누가 그런 말도 안 통하는 미국 가서 살고 싶은 줄 알아? 난 연봉 10억을 줘도 내 나라 아닌 데서 못 사네요. 그나마 자기도 창피한 건 알았는지 남편은 동생 앞에선 고맙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만 저런 말을 해대더군요. 전 그렇게 갈수록 꼬여가던 남편에게 더더욱 마음이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남편의 자격지심이 날로 심해져 가던 와중 시누이가 남편이 제 동생에 비해 능력이 없다는 말을 했으니 괜히 남편 눈치를 살폈던 거예요. 전 항상 동생에게 고마운 마음에 미국으로 이것저것 싸서 종종 택배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와 사이가 멀어졌던 남편은 괜히 자기도 동생을 챙기겠다며 평소 사이가 좋지도 않던 시누이를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그때가 시누이 도둑질 사건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사치하기 바빠 늘 돈이 없던 시누이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고 하고 시누이 생일에 무슨 10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늘 저희에게 주기만 하던 동생과 달리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누이에게 그런 걸 해주고 싶겠나요? 그래도 가족이니 생일 같은 날엔 기본적인 선물은 했었는데 남편이 해주겠다는 정도가 너무 과한 겁니다. 그래서 정 그 이상으로 해주려거든 당신 용돈으로 하라고 했더니 억지를 쓰며 화를 내는 거 있죠? 꼭 처남처럼 우리한테 돈을 써야지만 동생이야. 내 동생도 나한테 소중한 가족이야. 오빠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지금 내가 당신보다 못 나간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런 남편은 점점 양가 부모님까지 다르게 대하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지방에 있던 친정은 멀다며 잘 가지도 않으려고 하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솔직히 때 되면 꼬박꼬박 쳐가가는 나 같은 사이가 어딨어. 당신 우리 부모님이 좀 잘해주니까 뭔가 착각하나 본데 원래 시댁이랑 친정은 다른 거야. 여자는 땅 남자는 하늘 몰라? 그럼 나도 어머님 아버님 뵈러 안 갈게. 그럼 공평하지? 그리고 지금 그 말 아버님께 그대로 전해드려도 되겠어? 물론 저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자꾸만 자격지심이 들었으니 성별을 이용해서라도 절 발 아래로 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여자의 본분은 육아 집안일이 아니냐며 제게 모든 일을 떠맡기려고까지 들었죠. 그렇게 갈수록 이상하게 변해가던 남편에게 저는 계속 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 우린 결혼한 지 5년 만에 경기도권의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3년 전 당첨됐던 청약 아파트가 그때 완공됐거든요. 그동안 그 아파트에 들어갈 중도금을 모으느라 정말 고생했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조금은 받아야 했는데
그 모자란 돈은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제 앞에선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처가에서 도와주셨다고 해도 명의는 공동명의야. 제 이름으로 당첨된 아파트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많이 복잡하긴 했지만 못할 것도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남편에게 질려버렸을 때라 오기가 생겨 화를 냈죠. 우리 부모님이 1억 5천이나 보태주시고 결혼 전에 전세 보증금에 보탠 돈도 내가 더 많았잖아. 어차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내 명의로 해. 그런 게 어딨어. 꼭 부부끼리 반반씩 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 그렇게 돈 받기는 속물이었어? 정말 실망이다. 자격지심 부리면서 사람 미치게 하고 있는 건 당신인데 누가 누구한테 실망이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 도움까지 주신 마당에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대는 당신을 내가 그럼 얼마나 배려해줘야 돼? 그딴 말 듣고도 그래 당신 뜻대로 하자. 이러면 나 호가 아니야? 제발 역지사지 좀 해봐. 결국 그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선 당첨된 곳이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6급으로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축하는커녕 더더욱 절 향한 자격지심을 드러내 보였죠. 그리고 몇 달 뒤 결국 제 인내심은 터지고 말았어요. 당시 동생은 결혼할 예정인 미국 여자를 데리고 친정에 인사를 왔었습니다. 전 외국어가 좀 되는 편이라 예비 올케야 무리 없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영어를 잘 못했던 남편은 많이 긴장된 모습을 보이더군요. 당시 동생은 온 김에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 동생은 미국에서 미리 저와 남편과 영상통화를 하다 그 며칠을 경기도에 있는 저희 집에서 머물면 안 되냐고 물어봤었어요. 누나 이사한 집에도 제대로 안 가봤고 우리 조카도 가는 김에 많이 보고 가고 싶어서 혹시 괜찮을까요, 매형? 원래도 동생은 서울에 머물 때면 저희 집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동생 사이가 좋았기에 남편이 먼저 그러라고 했었거든요. 그 뒤론 남편이 그나마 동생의 면전에 대곤 무례를 범하지 않았기에 동생은 남편이 이상하게 변한 걸 몰랐던 거예요. 당시 동생은 이번엔 예비 올케도 함께이니 조심스레 우리에게 허락을 구한 거였습니다. 전 당연히 가족으로서 두 사람을 챙기고 싶었죠. 하지만 그땐 집 명의와 제 진급 문제로 남편과 너무 껄끄러웠을 때라 이번에 미안하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도 호텔에 머물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동생에게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선 전화를 끊은 뒤 제게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휴, 매년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만 오지 말라고 해. 그럼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건 당신이 알아서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야지. 내가 그런 말할 새도 없이 당신이 먼저 대답해 놓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앞에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자꾸 이러냐고. 그냥 다시 전화할게. 호텔 잡으라고. 하지 마. 내가 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진짜 어쩌라는 건지 성질이 확 나더군요. 그런데 동생과 예비 올케가 친정에 인사를 온 날 갑자기 남편이 절 따로 불러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저 외국인 여자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둘 다 딴 데 가서 자라고 해. 숙박업소 같은 데 많잖아. 뭐? 당장 내일같이 우리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애초에 당신이 꾸역꾸역 형진이랑 예비 올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잖아. 막상 보니까 불편해서 그렇지. 저 여자 말도 안 통하는데 며칠을 어떻게 같이 있으란 말이야. 좀 참아.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어차피 낮에 계속 붙어 있을 것도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둘 다 숙소도 예약 안 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어딜 가라고 하라고, 이 화상아. 진짜 머리라도 한 대 콱 지워받고 싶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계속
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올 때까지요. 동생과 예비 올케는 괜히 그런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전 우선 꾹 참고 동생과 예비 올케를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불편한 티를 숨기지도 않고 집에 가자마자 피곤하다며 들어가서 자버리더라고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동생이 온 김에 휴가를 며칠 쓰고 싶었는데 하필 중요한 일이 있어 전 동생이 저희 집에 온 바로 다음 날엔 휴가를 쓰지 못했어요. 전 동생에게 미안해하며 출근을 해야 했죠. 미안해. 누나 완전 빠르게 퇴근하고 올게. 그래도 내일부턴 누나 진짜 쉬어. 오늘은 아무 약속 없다고? 어, 둘 다 피곤해서 오늘 하루는 그냥 푹 쉬고 내일 관광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기로 했어. 알겠어. 그럼 푹 쉬고 있어. 전 여전히 뚱해 있던 남편에게 두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참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곤 출근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와 다르게 휴가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다녀와 보니 동생과 예비 올케가 집에 없더군요. 심지어 캐리어도 없어졌기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숙박업소 잡겠다고 나가던데. 뭐? 갑자기? 아니 대체 왜? 몰라. 당신이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남편은 자긴 모르겠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한 표정에 분명 남편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 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은 그런 제게 급하게 호텔을 잡았다고 말했죠. 처음에 동생은 제가 이유를 물어도 그냥 생각해보니까 매형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우리도 호텔이 편하고 라고만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집요하게 추궁했더니 결국 침울한 목소리로 솔직한 대답을 털어놔왔죠. 실은 매형이 방에서 통화하는 말을 들었어. 맨날 내가 한국 올 때마다 며칠씩 빈대 붙는 것도 짜증났는데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예비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 휴가를 방해한다고. 오란다고 진짜 오는 염치는 어디서 난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친동생도 아니고 실은 생판 남인 주제에 라면서 말이야. 뭐? 그 인간이 진짜 그랬다고? 어, 애 선물도 맨날 필요도 없는 거 사선 돈 자랑질해서 재수 없었다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손이 떨리더라고. 물론 누나까지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건 알아. 근데 1년에 한두 번 보는 나 때문에 괜히 누나랑 매형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 인간이 미쳤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문까지 꽉 닫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했던 남편은 잠시 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거실로 나와 동생과 예비 올케에게 친절한 척을 했다더군요. 동생은 남편이 자기 들으라는 뜻으로 일부러 크게 통화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해서 더는 저희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아무 말이나 둘러대고 나와 호텔을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화가 나서 동생에게 말했어요. 형진아, 기왕 잡은 거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내일은 다시 누나 집으로 와.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널 거기 그냥 두니.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내가 저 인간 집에서 쫓아버릴 테니까 여기 와서 너 편하게 있어. 어? 아니야, 누나.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여자친구도 여기가 더 편하대. 우리 가족 처음 만난다고 너무 긴장했는데 둘만 있는 곳으로 오니까 이제 좀 코도 골고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대. 그래도 너랑 예비 올케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미안해. 아니야. 다행히 여자친구 한국말을 잘 몰라서 못 알아들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누나, 근데 기왕 이렇게 사실대로 말했으니 하는 말이지만 누나 매형이랑 사이 좋은 거 맞아? 평소랑 너무 달랐던 매형 속마음을 듣고 나니까 누나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때 동생은 오히려 절 걱정하더군요. 전 동생과 예비 올게 휴가를 망칠까봐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악을 썼어요. 당신 대체 아까 누구랑 통화한 거야? 내 동생이 다 들었대.
당신이 내 동생이 친동생도 아닌데 염치도 없다 어쩐다 했던 말. 누구한테 내 동생에 대해 그딴 식으로 말했어? 얼른 휴대폰 내놔봐. 아니야 그때 통화한 거. 실은 대놓고 나가라고 못하겠고 그냥 알아서 나가라 하는 마음으로 전화하는 척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즉 그 둘 다른 데로 보내라고 했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어? 이건 엄연히 당신 잘못도 있어. 남편은 일부러 제 동생 들으라고 연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그게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할 말이야? 당신이 먼저 내 동생 오라고 한 거잖아. 내가 그냥 다른 데서 자라고 한다는 거. 근데 기어코 내 동생 가슴에 상처를 입혀? 솔직히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아무리 사람이 오라고 했어도 친동생도 아닌 주제에 대충 눈치를 봤어야지. 겸사겸사 그동안 재수없게 돈 자랑한 것도 한 방 먹여줘야겠다 싶어서 그랬다. 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2번 다시 우리 집에서 지낸다는 소리 못하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더는 당신 동생 우리 집에 데려오지 마. 아무리 당신 명의여도 여긴 내 집이기도 하니까. 여긴 내 집이야. 난 당신처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데다 찌질하기까지 한 인간이랑 못 살겠으니까 나가. 당장.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못 나가. 나갈 거면 당신이나 나가. 남편은 미안해하긴커녕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저는 자격지심으로 인해 제 동생까지 상처 입힌 그 못나 빠진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이혼할 각오로 남편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며 절대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그냥 부부싸움 정도로만 생각했지 제가 진짜 이혼을 요구한 거라곤 생각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랬으니 다음날 은근슬쩍 이 정도면 화가 풀려냐는 망언을 했던 거겠죠. 제가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었답니다. 밤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남편과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당분간 미리 직장에 휴가도 신청해놨겠다. 그래서 아예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고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뒤론 아직 호텔이란 동생과 예비올킬 불러 다시 한번 사과라며 맛있는 점심을 사주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전 동생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동생과 올케를 챙겨주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곤 동생과 예비 올케가 출국한 날 드디어 만반의 준비 끝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웬 낯선 운동화가 현관에 있지 않겠어요? 어? 새언니 왔어요? 뭐야, 아가씨가 여긴 웬일이에요? 그 운동화의 주인은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군요.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아주 황당한 말을 내뱉었어요. 내가 오라고 했어. 얘 여기서 당분간 살 거야. 이번에 사고 쳐서 아버지한테 쫓겨났대. 어머니도 나한테 전화 걸어선 얜 진짜 답이 없어서 어쩌냐며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놀라서 얘한테 전화해보니까 급한 대로 숙박업소 가고 있다길래 그냥 내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 오빠가 돼서 그래도 동생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뭐? 기가 막혀. 내 동생은 그딴 식으로 서럽게 내쫓은 주제에 당신 동생은 여기서 지내라고 불렀다고? 그것도 당신이 직접? 양심이라는 게 있긴 있니? 그만 좀 비꼬아. 이미 지난 일 가지고. 처남이랑 예빈이랑 입장이 같아? 처남은 고작 며칠 지낼 곳이 필요했던 거고 밖에서 숙소 잡을 돈도 충분했잖아. 근데 얜 모아둔 돈도 없고 언제까지 밖에서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데다 불편한 일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여긴 내 집이기도 한데 내가 오빠로서 동생 챙기지도 못해? 그럼 얘가 갈 곳이 없다는데 어떡하라고.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사고 쳐서 쫓겨난 신우일 직접 집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제 동생은 그렇게 쫓아낸 주제의 말입니다. 게다가 신우이가 쳤다는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황당해서 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건지나 들어보자고 하니 유부남과 놀아놨다가 그 남자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도착한 상간녀 소장을 보고
시부모님은 뒤늦게 신우의 만행을 아셨던 거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신우인 죄책감도 못 느끼는 뻔뻔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 나름 진짜 억울해요. 그냥 하도 좋다고 들이대길래 선물이나 좀 뜯어내려고 만났던 건데 그딴 오징어를 제가 왜 진심으로 만났겠어요. 근데 그 와이프란 여잔 자기 남편이랑은 애 때문에 이혼 안 할 거라면서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다 폭로하더라고요. 본사에 민원까지 넣는 바람에 저 얼마 전에 직장에서도 잘렸어요. 그것도 엄마 아빠한테 숨기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상간녀 소송까지 거는 바람에 다 들통났다고요. 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니까요. 남의 가족 무너뜨릴 뻔해놓고 지금 피해자라는 말이 나와요? 아휴, 몰라요. 아무튼 새언니, 저희 오빠가 웬일로 절 요즘 이렇게 챙겨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저희 오빠 집이잖아요. 오빠가 허락해줬으니까 당분간 저기 작은 방에 좀 지낼게요. 근데 신축이라 집이 보면 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 앞으로 쭉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이번엔 엄마도 단단히 화가 나서 집에 다시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좋네. 뭐 어차피 우리 둘째 낳을 생각도 없는데 그냥 작은 방 치워줄게. 네가 계속 써. 남편은 뻔뻔하게 계속 여기서 살고 싶다던 신우이 말에 실실 쪼개며 동조하더라고요. 전 그 한심에 빠진 남매를 기가 막힌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제가 준비해갔던 서류 봉투 하나를 던져줬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아, 그래? 뭐라고? 전 그런 그놈에게 퉁명스럽게 이혼 서류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그 말을 그놈은 처음엔 잘 알아듣지도 못하더니 이내 경악을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심상치 않아진 분위기에 신우인 슬며시 TV를 끄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 상종하기도 싫은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라고.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그래서 요즘 변호사 알아보고 상담받으러 다녔었어.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뭐 저번에 내가 처남 쫓아낸 것 때문에 그래?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나도 처남이랑 그 여자가 같이 지내기 싫어서 급한 마음에 그랬던 건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좀 심했나 싶긴 했어. 근데 그냥 소소하게 다툰 걸 가지고 무슨 이혼 얘기까지 꺼내. 물론 그것도 크긴 컸지. 네가 감히 우리 가족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 동생한테 주제 운운하면서 상처 준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리니까. 근데 난 당신 자격지심에 이젠 질려버렸어. 같은 공무원이면서 나한테 자격지심 드러내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같은 남자로서 내 동생보다 못한 것 같으니까 갈수록 추하게 구는 모습도 정 떨어져. 그놈의 자격지심 때문에 어떻게든 내 우에 서려는 것도 생전 잘 챙기지도 않던 당신 동생까지 챙기는 모습도 더더욱. 오늘도 봐. 당신 이번에 내가 동생 데려왔던 거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야? 뭐? 오빠, 새언니한테 자격지심 있었어? 그래서 요즘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야? 아니야. 당신은 왜 자꾸 사람이 아니라는 이상하게 몰아가? 인정하기 싫겠지. 창피할 테니까. 근데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까 충분히 자격지심으로 보일 수 있고 유책사유도 될 것 같다네. 나 최근 당신 때문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받고 다니는 것도 몰랐지? 그것도 다 이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고 우기고 이혼 안 한다고 버텨도 소용없어. 번거롭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여기 얼른 도장 찍어. 당신 진짜 꼭 내 동생도 와 있는데 사람 이렇게 창피 줘야 되겠어? 남편의 신우이 앞이라고 우선 끝까지 자존심을 챙기려고 들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어쩌라고? 당신은 내 동생 가슴에 상처 줬으면서 난 당신 망신 좀 주면 안 되냐? 내가 분명 말했지.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고. 이 집에 묶인 당신 몫은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주든 할 테니까 저 상간녀 데리고 당장 나가. 잠깐만요, 새언니. 이건 좀 억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오빠가 잘한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엄연히 여긴 오빠 집이기도 하잖아요. 명의가 새언니 거라도요.
저 당장 갈 데도 없어서 여기서 못 나가요. 그리고 저 솔직히 기분 좀 나쁘네요. 왜 사람들어 상간녀라고 비하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 와중에 신우인 갈 곳이 없다며 버티려고 들더군요. 그리곤 제게 사과까지 받으려고 들더라고요. 전 그런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상간녀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그 말이 그렇게 창피했으면 돈이 목적이었든 뭐든 유부남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야, 안예빈. 이젠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너한테 존댓말 해줄 이유도 없거든? 너 똑똑히 들어. 제발 창피라는 걸 좀 배워. 난 너 같은 더러운 여자 내 집에 들여놓을 생각도 없고 네가 안 나간다고 하면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거야. 네 집도 아닌데 쳐들어와서 무단 주택 점거하고 있다고. 알겠어? 사실 그런 상황에서 신우일 저런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또한 법 같은 거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으름장을 놨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도 어차피 버텨봐야 방법은 없다며 알아서 짐 싸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엔 내 지분이 훨씬 많아서 이혼하면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 당신이 버텨봤자 내가 소송 걸면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고. 나랑 이혼하면 어차피 당신도 자격지심 때문에 안기로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일 더 번거롭게 만들지 말고 빨리 짐 싸서 나가. 당신 동생 데리고 얼른. 하지만 남편과 신우인 끝까지 못 나가겠다며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전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신우이가 여기 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자격지심으로 절 힘들게 했던 일도 제 동생을 쫓아낸 일도 속사포처럼 읊어버렸어요. 두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시아버지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시아버진 바로 택시를 잡아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이 망할 놈의 기집애 같으니라고. 나가랬더니 여기 와서 민폐를 끼치고 있어? 그리고 안정훈이 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뭘 잘했다고 애미한테 이혼 못한다고 버티고 있어. 너희 둘 다 어서 나와. 애미야, 우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우선 미안하다. 시아버진 두 사람의 깃볼을 한 쪽씩 잡곤 무자비하게 끌고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던졌던 이혼서를 발견하시곤 그것도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곤 2시간 뒤쯤 다시 조용히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이번엔 시어머니도 함께요. 시아버진 제 손을 가만히 잡곤 조심스레 물어보셨죠. 애미야, 원래 내 집 쓰레기 처리 내 집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 둘 다 우선 우리 집으로 데려다 놨다. 조만간 다시 내쫓긴 할 테지만 내가 자식들을 너무 한심하게 키웠구나.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아니에요, 아버님. 근데 애미야, 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참고 정훈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은 없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널 놓아주기가 너무 아깝구나. 그놈은 내가 아주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볼 테니까. 어. 죄송해요, 아버님. 저도 그동안 많이 참고 참아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자기만 생각하면서 절 찍어 누리려는 사람간 더는 못 살겠어요. 전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고 멋지게 훨훨 날아오르고 싶어요. 그리고 다 큰 사람을 아버님이 매까지 들어서 고치려고 하신들 무슨 소용인가도 싶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 단호한 말에 시부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절 이해한다며 더 이상 남편이 이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두 분 덕에 전 생각보다 수월하게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네요. 이후 남편의 짐은 시댁으로 다 보내버렸고 남편간 합의 이혼을 하게 됐죠. 그동안 아이 양육도 제 비중이 더 컸었고 아이도 절 더 좋아했기에 아이도 제가 데려올 수 있었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섭긴 무서웠던 건지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진 않았는데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남편은 저희 직장 앞으로 찾아와 제게 매달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 와중에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서 굳이 절 끌고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뒤에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나랑 이대로 이혼할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나도 진짜 이런 내가 싫어서 당신한테 안 그래야지 했었는데 자꾸 마음하고 말이 다르게 나오는 걸 어떻게 그럼. 내가 이젠 진짜 그거 고쳐볼게. 그동안 내가 자격지심도 많이 있었고 당신 위에 있고 싶어서 어떻게든 찍어 누리려고 했던 것도 다 인정하고 반성할게. 다음부터 처남하고 그 여자도 우리 집에서 군말 없이 재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래도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긴 했었나 보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해놓고 이렇게 비는 걸 보면. 근데 난 이미 마음 다 정리했어. 그러니까 진짜로 반성을 했다면 나한테 말고 다음에 만날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살아.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좋게 말하고 마무리하고 싶어. 잘 가. 전 그래도 애 아빠니까 마지막은 최대한 점잖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남편은 최대한 많은 재산 분할과 최대한 적은 양육비를 주려고 지저분한 소송 싸움까지 불사하려고 하더군요. 전 결국 피곤한 소송을 이어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크게 꾸짖으신 덕에 원만한 합의로 이어져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채 6년이 되지 않는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작별 통화를 하며 들은 바론 시아버진 두 사람을 기어코 다시 집 밖으로 쫓아내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놈들 다 키워봤자 끝까지 부모 속만 썩이니 그냥 아예 눈에 띄지 말라면서요. 그 뒤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한 번씩 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궁금하지도 않아 굳이 신우의 근황을 물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그 좋은 공무원이란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혼한 지 1년 뒤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평생 직업이란 말도 다 옛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알잖아. 요즘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해서 대박 나는 사람들도 많은 거. 나도 공직에서 일한 경험 살려서 민원 대행이나 특허 관련 컨설팅 쪽으로 나가보려고. 박봉의 승진도 더딘 자리 붙잡고 살 수는 없잖아. 두고 봐. 내 인생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 그 뒤 남편의 사업이 잘 됐냐고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시작한 지 2년도 안 된 지금 전 남편의 사업은 심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자기 말론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는데 그저 한수만 나올 따름이었죠. 그런 전 남편 때문에 더 속이 타들어가고 계실 시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누가 떠민 것도 아닌 전 남편 스스로의 욕심이 자초한 화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전 이번 일이 전 남편에게 큰 교훈을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비록 놓아버린 공직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가지지 못한 것보단 가진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진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일을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딸을 키우며 꿋꿋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최근엔 많이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군요. 동생 또한 먼 미국에서 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동생을 안심시키느라 진땀도 많이 뺐었죠. 그런 동생은 지금 착한 올케와 결혼해 미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 보니 미국인인 사돈 어른들도 아주 좋은 분들 같더라고요. 전 그런 동생만은 저와 다르게 오래오래 옳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 대신 전 한국에서 부모님을 오래도록 잘 모시며 살아가려고요. 두 분을 저희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두 분은 힘닿는 데까지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며 제 합가 제안을 거절하시고 있는데요. 그래도 언젠간 꼭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절 키워주신 은혜를 많이 많이 갚으며 살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자격지심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스스로 너무 높아서 생기는 거라더군요. 남이 얼마나 잘났든 간에 나 스스로도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임을 받아들이면 지나가는 질투도 웃으며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날 사랑해주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과 주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답니다. 제 전 남편이 언젠간 그 사실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